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새벽 3시에 잠이 깼습니다. 또 꿈에서 노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이불을 걷어차며 천장을 봅니다. 곰팡이 핀 쪽방 천장. 이게 한때는 20억이라는 큰 돈을 굴리던 사람의 침실입니다. 주식으로 번 돈 한 푼도 안 남았습니다. 국민연금 담보로 1,000만 원 대출받아서 노름했습니다. 하루 만에 증발했습니다. 아내가 암 선고 받던 날 저는 카지노 슬롯머신 앞에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도 채권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중독인 거 압니다. 끊어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돈만 생기면 손이 갑니다. 이 지옥에서 17년째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평범했던 시절, 저는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형제 5 중 넷째로 자랐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처음 잡은 일이 증권사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때가 22살이었습니다. 경비원 월급이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증권사 객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면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쉬는 시간에 슬쩍슬쩍 구경했습니다. 숫자가 올라가면 좋아하고 내려가면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한 아저씨가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경비원 월급으로 언제 돈 모으냐고, 주식 한번 해보라고. 그 아저씨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좋은 쪽으로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월급에서 5만 원씩 떼어서 주식을 샀습니다. 처음 산 주식이 뭐였는지 아직도 기억납니다. 작은 제약회사 주식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2배가 됐습니다. 5만 원이 1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때 느낀 감정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돈을 번다. 이게 가능하구나. 그때부터 주식에 빠졌습니다. 낮에는 경비 서고 밤에는 경제신문을 읽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주식책을 빌려다 봤습니다. 잠을 4시간씩밖에 못 잤습니다. 그래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돈 버는 재미가 그만큼 컸으니까요. 25살에 종잣돈 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경비원 월급으로 3년 걸렸습니다. 그 500만 원으로 본격적으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 그때는 운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실력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산 주식은 거의 다 올랐으니까요. 30살 되던 해에 저는 더 이상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전업 투자자가 됐습니다. 그때 자산이 2억쯤 됐습니다. 22살에 30만 원 받던 경비원이 30에 2억을 굴리는 투자자가 된 겁니다. 주변에서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내를 만났습니다. 중매였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집안이라 서울에서 자리 잡은 제가 좋은 신랑감이었나 봅니다. 아내는 순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든 믿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 한 푼 안 받고 현금으로 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뭐 하는 집이래. 젊은 사람이 무슨 돈이 저렇게 많아? 나쁜 짓 하는 거 아냐? 아내가 속상해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나중에 보여주면 된다고. 실력으로 번 거라고. 30대 중반에 자산이 5억을 넘었습니다. 40이 되기 전에 10억을 찍었습니다.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인생이 완벽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의 정점이었습니다. 주식은 정말 제 적성에 맞았습니다.
숫자 분석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기업 실적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퍼즐 맞추기 같았습니다. 10번 투자하면 7번은 맞췄습니다. 70% 적중률? 이 정도면 프로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더 벌고 싶어지더라고요. 5억 있을 때는 10억이 목표였고 10억 있을 때는 20억이 목표였습니다. 20억이 넘으니까 50억을 꿈꿨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47살 되던 해였습니다. 주식시장이 좀 지루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화면 보고 있어도 수익률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몇 퍼센트 오르고 몇 퍼센트 내리고 자극이 없었습니다. 그때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야, 강원도에 카지노 생긴 거 알아? 한번 가보자. 기분 전환도 하고. 기분 전환. 그 말에 혹했습니다. 며칠 쉬면서 놀다 오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2장. 첫 발을 내딛다. 강원도로 가는 길이 설렜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이고 계곡이 보였습니다. 공기도 맑았습니다. 도시에서 숫자만 보다가 자연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친구가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야, 카지노 재밌다. 나 저번에 가서 300만 원 땄어. 300이면 뭐 용돈이네? 그러니까 놀면서 용돈 버는 거지. 뭐, 저는 웃었습니다. 300만 원이 저한테는 정말 용돈이었으니까요. 하루의 주식으로 그 정도는 벌었으니까요. 카지노?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는 거지.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카지노 건물이 보이는 순간 입이 벌어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니까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바깥은 산골인데 안은 도시보다 더 번쩍거렸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반짝거렸습니다. 카펫이 푹신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기계 소리, 칩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창문이 없었습니다. 시계도 없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다 계산된 거라는 걸?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친구가 바카라 테이블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바카라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친구가 설명해 줬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플레이어랑 뱅커 중에 누가 이기나 맞추면 된다고. 주사위나 카드 숫자 보고 찍는 거라고. 뭐야, 이거 도박이잖아. 도박 아니야. 게임이야. 재미로 하는 거지. 친구 말에 수긍했습니다. 그래, 재미로 하는 거지. 10만 원 정도만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칩을 샀습니다. 첫 판을 걸었습니다. 플레이어한테 10만 원. 카드가 깔렸습니다. 플레이어가 이겼습니다. 10만 원이 20만 원이 됐습니다. 이거 쉽네. 한 판 더 했습니다. 또 이겼습니다. 세 판 더 했습니다. 계속 이겼습니다. 1시간 만에 500만 원을 땄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불이 켜졌습니다. 주식은 하루 종일 화면 보고 분석해야 몇 퍼센트 벌어요. 근데 이건 1시간 만에 500이야. 비율로 따지면 주식보다 훨씬 효율적이잖아.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 뇌가 이미 고장 나기 시작한 겁니다. 주식으로 20억 넘게 번 사람이 500만 원에 흔들렸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이겼다는 사실이 짜릿했습니다. 야, 나 500 땄어? 대박이네. 역시 주식 고수는 다르다. 친구 말에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래, 나 원래 돈 버는 데는 재능이 있지. 주식이든 카지노든 돈 버는 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이 안 왔습니다.
카지노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칩을 던졌을 때의 손맛, 카드가 깔릴 때의 긴장감, 이겼을 때 밀려오는 짜릿함, 주식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또 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크게 걸어봤습니다. 100만 원씩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이겼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기 시작했습니다. 땄던 500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원금 200만 원까지 잃었습니다. 분했습니다. 어제는 이겼는데 오늘은 왜 지지?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그래, 다음에는 더 잘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카지노를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카지노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강원도 여행 어땠어요? 응, 좋았어. 경치도 좋고. 카지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왠지 말하기가 껄끄러웠습니다. 그냥 작은 비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에 또 갔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친구한테도 말 안 하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1,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주식에서 1,000만 원은 종잣돈도 안 되는 돈이었으니까요. 이 정도는 잃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3,000만 원을 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식은 3,000만 원 벌려면 최소 몇 주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카지노에서는 단 하루 만에 3,000이 생겼습니다. 내가 역시 돈복이 있구나. 주식도 잘하고 카지노도 잘하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한 달에 한두 번씩 강원도를 갔습니다. 갈 때마다 결과가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몇 천만 원을 따고 어떤 날은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잃었을 때의 기억은 희미하고 땄을 때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뇌가 그렇게 조작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도박 중독의 시작이라는 걸. 아내가 눈치를 챘습니다. 여보, 요즘 왜 자꾸 강원도 가요? 응? 아, 거기 아는 사람이 생겨서. 산 좋잖아. 힐링하러 가는 거야. 힐링요? 표정이 힐링한 사람 표정이 아닌데. 무슨 소리야? 괜찮아? 아내 눈을 피했습니다. 뭔가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 찔림보다 카지노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주식 계좌에 있던 돈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카지노에서 잃은 돈을 메꾸려고 주식을 팔았으니까요. 처음에는 적은 돈이었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데 점점 커졌습니다. 5,000만 원, 1억.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20억 가까이 있으니까 카지노에서 원금만 찾으면 돼. 원금만 찾으면 그만둘 거야. 그렇게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생각이었습니다. 원금만 찾으면 그만두겠다. 도박꾼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말을 수백 번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지킨 적 없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3장. 늪으로 빠지다. 카지노를 다닌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주식 계좌에 돈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20억 넘던 돈이 10억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30년 넘게 모은 돈이 3년 만에 반토막 난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주식으로 20억 만든 내가 카지노에서 왜 못 따? 지금까지는 운이 없었던 거야. 실력대로 하면 다 찾을 수 있어. 지금 생각하면 그게 중독된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었습니다. 도박에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냥 확률 게임입니다. 카지노가 무조건 이기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걸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카지노 가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한 달에 2번이 일주일에 1번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1번이 사흘에 1번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차로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원룸을 하나 얻었습니다. 아내한테는 사업 때문에 출장이 잦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도 카지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카지노에서 큰손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70은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바카라 테이블에서 칩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1,000만 원씩 걸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구경했습니다. 어르신 대단하시네요. 뭐가 대단해? 다 잃을 건데? 예? 여기서 따봤자야. 결국 다 토해내. 나도 처음엔 엄청 땄어. 근데 지금 남은 거 없어. 그 노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런데 박힌 채로 무시했습니다. 저 사람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나는 다르지. 나는 주식으로 20억 번 사람이야. 오만이었습니다. 완전한 오만. 그 노인을 몇 달 후에 다시 봤습니다. 카지노가 아니라 근처 쪽방촌에서요. 노인은 누추한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자네도 여기까지 왔나? 아니요, 저는 그냥 잠깐 쉬러 왔어요. 나도 그랬어. 잠깐 쉬러 왔다가 15년째야.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름도 하루 이틀 지나면 잊혔습니다. 다시 카지노로 발이 향했습니다. 아내가 아프기 시작한 게 그 즈음이었습니다. 자꾸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병원 가보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아내 걱정하면 카지노 가기가 더 불편하니까요. 어느 날 큰돈을 땄습니다. 하룻밤에 2억을 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면 지금까지 잃은 거 다 찾는 거 아니야? 드디어 원금 찾았다. 이제 진짜 그만두자. 그런데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2억 따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기세면 더 딸 수 있겠다. 3억까지 만들자. 3억 만들면 진짜 그만두자. 그래서 다음날 또 갔습니다. 다음날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괜찮아, 아직 1억 5천 남았어.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1억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2억이 사라졌습니다. 허탈했습니다. 분했습니다. 왜 그때 멈추지 못했지? 2억 땄을 때 딱 멈췄으면 됐잖아. 왜 못 멈췄지? 도박이 그렇습니다. 딸 때는 더 따고 싶고 잃을 때는 원금 찾고 싶습니다. 멈출 타이밍이 없습니다. 딱 한 번 멈출 수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입니다. 시작하지 않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식 계좌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억 넘던 돈이 3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5년 만에 17억을 날린 겁니다. 하루에 900만 원씩 잃은 셈입니다. 숫자로 보니까 더 끔찍했습니다. 그때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병원인데. 왜? 무슨 일이야? 검사 결과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 오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카지노에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3시간. 바로 출발해도 늦을 것 같았습니다. 나 지금 출장 중이야. 내일 갈게. 아내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서운함과 체념이 섞인 목소리.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췌장암입니다. 3기입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사장. 무너지는 일상.
아내 병명을 듣고 카지노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자. 아내 병원비도 필요하고 더 이상 돈을 날릴 수 없다. 진심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열흘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보름째 되던 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카지노 가는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돈을 왕창 따고 깨면 현실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이불, 옆에서 자는 아내, 아내 얼굴 보면서도 카지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중독이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 끊으면 금단 현상 온다고 하잖아요. 도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이 카지노를 찾았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결국 또 갔습니다. 아내 병원비 벌어야 한다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3억 남은 돈으로 뭘 해? 어차피 병원비로 다 나갈 거야. 차라리 카지노에서 불려서 오자. 그래야 아내 치료도 제대로 할 수 있어. 지금 생각하면 미친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중독된 뇌가 만들어낸 합리화였습니다. 아내가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구토를 심하게 했습니다. 밥을 못 먹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끔 갔습니다. 가끔요. 아내 옆에 있어야 하는데 카지노에 더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힘들어요? 응? 아니, 괜찮아. 표정이 안 좋아서. 돈 문제 있어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걱정하는 사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내는 아팠고 저는 병든 거였습니다. 다른 종류의 병이었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식 계좌에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3억 남았던 돈이 제로가 됐습니다. 20억이 넘던 자산이 완전히 바닥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못했습니다.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대출이었습니다. 신용대출로 5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 돈을 들고 카지노에 갔습니다. 원금만 찾으면 돼. 5천만 원을 1억으로 만들면 대출 갚고도 남아. 그런 계산을 했습니다. 결과요? 사흘 만에 다 잃었습니다. 은행 대출 한도가 끝나니까 저축은행으로 갔습니다. 금리가 높았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일단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3천만 원 더 받았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댄 게 국민연금이었습니다. 국민연금 담보로 대출이 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노후 자금을 담보로 잡고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60 넘어서 받을 연금을 미리 까먹은 겁니다. 그 1,000만 원은 하루 만에 없어졌습니다. 하루요? 24시간도 안 됐습니다. 아침에 돈 들고 카지노 갔다가 저녁에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카지노 앞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눈물도 안 났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내 얼굴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강원도 원룸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마시다가 새벽에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깼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응급실이야. 술이 확 깼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3시간 운전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진짜 잘못되면 나 어떡해?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까 아내가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면회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대체 어디 있었어?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전화도 안 받고. 미안하다. 폰을 못 봤어? 폰을 못 봤어? 12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아들 눈에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도박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며칠 후에 의식을 찾았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힘들 거라고, 각오하라고.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평생 모아서 산 서울 아파트였습니다. 대출 한 푼 없이 현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팔아서 빚 갚고 병원비 냈습니다. 남은 돈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사할 집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결국 강원도로 내려왔습니다. 카지노 근처 작은 원룸으로요. 아내한테는 공기 좋은 데서 요양하자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카지노 가까이에 있고 싶었던 겁니다. 중독이 그 지경까지 갔습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5장. 나락으로 떨어지다. 강원도로 이사 온 후가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래도 카지노 가려면 차 타고 3시간을 가야 했습니다. 그게 일종의 제동장치였습니다. 피곤하니까 덜 갔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카지노가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카지노 생각났습니다. 저녁 먹고 나면 카지노 생각났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카지노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아픈데도 카지노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안 남은 돈도 다 날렸습니다. 생활비로 쓸 돈까지 들고 카지노에 갔습니다. 아내 약값으로 쓸 돈까지 베팅했습니다. 잃으면 더 걸고 또 잃으면 또 걸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요? 뭐가? 돈이요? 통장에 돈이 없어요. 아내가 통장을 봤습니다. 제가 숨겨놨는데 찾은 겁니다. 잔액 37만 원. 20억 굴리던 통장의 마지막 잔액이었습니다. 그게 주식이 좀 안 좋아서. 주식요? 아내 눈이 이상했습니다. 믿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의심하는 눈도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당신 도박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대답해요. 도박해요? 아니, 그게 카지노 다니는 거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말해줬어요. 당신 카지노에서 봤다고, 매일 간다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울었습니다. 암투병하면서도 안 울던 사람이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요? 이제 어쩌라고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날 이후 아내가 말을 줄였습니다. 밥 먹을 때도 말 안 했습니다. 저녁에 같은 방에서 자도 말 안 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치게 하면서도 저는 또 카지노에 갔습니다. 집에 있으면 아내 눈치가 보이니까요. 아내 얼굴 보기가 싫어서 카지노로 도망쳤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아내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항암 치료가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호스피스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얼마 못 간다고 했습니다. 의사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가시면 보험금이 나오겠지. 그 돈으로 원금 찾을 수 있겠다.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보다 못했습니다. 아내가 죽어가는데 보험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 정신은 이미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 저는 카지노에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어? 어디야? 아버지, 어디냐고?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카지노를 나왔습니다. 손에 칩이 들려 있었습니다. 50만 원어치 칩이었습니다. 베팅하려던 칩이었습니다. 칩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카지노 앞마당에서 울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옆에 없었습니다. 나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더니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맞았습니다. 피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맞아야 했습니다. 이 인간아,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어디 있었어? 도박하고 있었지? 그렇지? 대답해. 도박하고 있었지? 그래. 미안하다. 아들이 또 때렸습니다. 저는 또 맞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맞는 광경. 친척들이 말렸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버지 아니야. 당신은. 그 말이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아들은 서울로 떠났습니다. 저는 강원도에 남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없고 아들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카지노뿐이었습니다. 아내 보험금이 들어왔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들고 카지노에 갔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6장. 끝없는 추락. 아내 보험금 5천만 원은 이틀 만에 사라졌습니다. 첫날 3천만 원 잃고 둘째 날 2천만 원 잃었습니다. 손에 쥔 돈이 제 손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텅 빈 손으로 원룸에 돌아왔습니다. 방 안이 어두웠습니다. 불 켜기도 싫었습니다.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그때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을 밥도 안 먹고 누워 있었습니다. 죽을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살 용기도 없고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냥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사흘째 굶으니까 배가 진짜 아팠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1,000원짜리 2장이 나왔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하나 사 먹었습니다. 그 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짜고 뜨거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형씨, 밥 못 먹어요? 돌아보니까 수녀님이었습니다. 흰 옷 입은 수녀님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도시락 있어요. 드실래요? 저요? 네. 못 드신 것 같아서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녀님이 말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성당에서 도시락 나눠줘요. 힘드시면 오세요. 그렇게 성당 무료 도시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억 굴리던 사람이 무료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신세가 됐습니다. 도시락 받으러 가면 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카지노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 의사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설회사 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다들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똑같습니다. 쪽방에서 살면서 무료 도시락 받아 먹는 노인들, 저도 그중 하나가 됐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했습니다. 생계급여가 나왔습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
그걸로 방세 내고 라면 사 먹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도 카지노에 갖다 바쳤습니다. 생계급여 받는 날이면 곧장 카지노로 갔습니다. 몇십만 원 들고 가서 슬롯머신 앞에 앉았습니다. 이거라도 불려보자. 만약 100만 원 되면 그만두자.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매번 똑같았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한 번도 안 남기고 다 잃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달 생계급여 나올 때까지 굶었습니다. 도시락 나눠주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날만 밥을 먹었습니다. 생계급여도 카지노에 바치는 인생. 바닥 아래에 지하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카지노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혼자서 피켓 들고 서 있더라고요. 카지노 폐쇄하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저씨도 도박하다 망했어요? 네. 저 때문에 가족이 다 흩어졌어요. 가족 연락은요? 끊겼죠? 아들, 딸이 저 안 만나요. 저랑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쳐다봤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랑 같은 지옥에 산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시위하면서도 손이 떨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주머니에서 휴대폰 꺼내서 뭘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였습니다. 카지노 반대 시위하면서 온라인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웃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똑같으니까요. 손모가지를 잘라도 도박은 못 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카지노 못 가면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 못하면 고스톱이라도 합니다. 돈 걸 수 있는 건 다 도박입니다. 저도 온라인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카지노까지 가기 귀찮을 때 방에서 휴대폰으로 했습니다. 더 편하고 더 무서웠습니다. 집에서도 도박할 수 있으니까 24시간이 도박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잠이 깨면 휴대폰 켰습니다. 온라인 바카라 사이트 접속했습니다. 2,000원, 3,000원 단위로 베팅했습니다. 그것도 잃었습니다. 생계급여로 받은 돈 중에 5만 원만 온라인에 넣었습니다. 1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못 끊었습니다. 내가 중독인 거 아는데도 못 끊었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7장. 뒤늦은 깨달음. 이쪽 방에서 산지 15년이 넘었습니다. 17년째입니다. 처음 왔을 때는 잠깐 있다 갈 줄 알았습니다. 원금만 찾으면 서울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17년 동안 원금 못 찾았습니다. 앞으로도 못 찾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밤에 잠 안 올 때 천장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틀린 건가? 첫 번째는 자만이었습니다. 주식으로 20억 넘게 벌었으니까 나는 돈 버는데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카지노도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0번 중에 7번은 맞추는 내가 왜 못 이겨? 틀렸습니다. 주식과 도박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식은 분석하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 실적 보고, 경제 상황 보고, 차트 분석하면 이길 가능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도박은 다릅니다. 분석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카지노가 무조건 이기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손님이 100원 걸면 카지노가 평균 3원에서 5원을 먹어갑니다. 오래 하면 할수록 손님이 집니다. 이건 수학입니다. 실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는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지만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첫 승리였습니다. 카지노 처음 갔을 때 1시간 만에 500만 원을 땄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처음에 졌으면 다시 안 갔을 겁니다. 처음에 땄으니까 또 갔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도박판에서는 초보가 처음에 잘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시 오니까요. 카지노 입장에서는 미끼인 겁니다. 저는 그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처음 딴 500만 원. 그거 찾으려고 17년 동안 20억을 바쳤습니다. 500만 원 딴 게 20억 잃는 시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원금 회복 심리였습니다. 원금만 찾으면 그만두겠다. 이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100번은 넘게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원금 찾을 타이밍이 없거든요. 1억 잃으면 1억 따야 원금이에요. 1억 따려면 얼마나 걸려요? 그 사이에 또 잃어요. 그러면 원금이 더 늘어나요. 2억, 3억, 5억. 끝이 없어요. 원금 찾겠다는 생각 자체가 함정입니다. 도박 끊으려면 원금 포기해야 합니다. 잃은 돈은 잃은 겁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더 잃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저는 못 멈췄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을 무시한 겁니다. 아내가 아플 때 제가 옆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들이 저를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내가 조금이라도 덜 외로웠을까요? 저는 아내보다 카지노를 선택했습니다. 아들보다 도박을 선택했습니다. 가족을 버렸습니다. 지금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아내는 하늘나라에 있고 아들은 저를 아버지로 안 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도박이 무서운 게 이겁니다. 돈만 잃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잃고 가족도 잃고 인간관계도 잃어요. 다 잃어요. 저는 다 잃었습니다. 요즘 가끔 아들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결혼했는지 애가 있는지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연락이 끊겼으니까요. 손자가 있으면 얼굴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자격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손자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도박 때문에 할머니 임종도 못 지켰다고 그런 말 할 수 있나요? 이쪽 방에서 혼자 죽겠지 싶습니다. 누가 찾아오겠어요? 아무도 안 올 겁니다. 며칠 전에 이웃집 사람이 죽었습니다. 혼자 죽어서 20일 만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냄새가 나서 신고했대요. 경찰이 와서 문 따고 들어갔더니 시체가 있었대요. 저도 그렇게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20억 있을 때는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잃을 게 많으니까요. 지금은 잃을 게 없습니다. 죽음도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8장. 남은 이야기.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살아있네 싶었습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겨울은 춥습니다. 방에 난방비 아끼려고 보일러를 잘 안 틀어요. 그래서 더 춥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 성당에서 도시락 나눠주는 날입니다. 오전 11시에 가면 됩니다. 그게 오늘 일과의 전부입니다. 도시락 받으러 가는 길에 카지노 앞을 지나갑니다. 매일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슬쩍 쳐다봅니다.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돈만 있으면 또 들어갈 겁니다. 아직도 안 고쳐졌습니다. 17년 됐는데도 안 고쳐졌습니다. 도박 중독은 평생 간다고 합니다. 술 중독, 마약 중독이랑 비슷하대요. 완치가 없대요. 평생 관리해야 한대요. 저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당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다들 저처럼 카지노 때문에 망한 사람들입니다. 줄 서서 기다리면서 서로 얼굴을 봅니다. 아는 얼굴도 있고 모르는 얼굴도 있습니다.
앞에 서 있던 노인이 말했습니다. 형씨, 오늘 뭐 반찬이래? 글쎄요. 뭐든 맛있겠죠? 그렇지. 공짜인데. 둘 다 웃었습니다. 서글픈 웃음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받아서 벤치에 앉아 먹었습니다. 밥이 따뜻했습니다. 반찬은 김치하고 제육볶음이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20억 굴리던 사람이 공짜 도시락 먹으면서 사는 인생.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때 멈추지 못했을까? 1시간 만에 500만 원 땄을 때 거기서 딱 멈췄으면 됐는데, 아내가 아플 때 카지노 대신 병원에 있었으면 됐는데, 그런데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시간은 안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저처럼 되지 말라고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 듣고 계신 분 중에 도박해보려는 분 있으면 말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하지 마세요. 처음에 따면 더 위험합니다. 또 따고 싶어지거든요. 처음에 잃으면 그나마 낫습니다. 재미없으니까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처음에 따요. 왜냐하면 카지노가 그렇게 설계해 놨거든요. 첫 손님한테는 따게 해줘요. 그래야 또 오니까요. 미끼예요. 저는 그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20억 잃고 아내 잃고 아들 잃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박은 이깁니다. 손님이 아니라 카지노 가요. 카지노는 100% 이깁니다. 오래 하면 할수록 카지노가 이깁니다. 이건 확률이에요. 수학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혹시 지금 도박하고 계신 분 있으면 지금 당장 멈추세요. 원금 찾겠다는 생각 버리세요. 잃은 돈은 잃은 거예요. 더 잃기 전에 멈추세요. 가족 생각하세요. 아내 생각하세요. 남편 생각하세요. 자식 생각하세요. 손주 생각하세요. 나 하나 망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다 망해요.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듣고 계신 분은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도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손대지 마세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요즘 온라인 도박이 더 무섭습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하고 화장실에서도 하고 버스에서도 해요. 24시간 도박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까지 온라인 도박에 빠진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하지 마세요. 저처럼 됩니다. 20억 잃고 가족 잃고 쪽방에서 혼자 죽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댓글에 나눠주세요. 지금 도박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시면 도움 요청하세요. 도박 중독 상담센터가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 받으세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지역이 어디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쪽 방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내일도 똑같겠죠? 모레도 똑같겠죠? 그래도 숨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살지 마세요.